헝가리가 세금 인상, 환경 규제로 삼성을 건들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겨우 한국 기업 하나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겠어? 헝가리 정부 고위 관료들은 비웃었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리고 공장 가동률을 반으로 제한하며 50억 포린트의 벌금을 때렸죠. 작은 나라의 아시아 기업이 감히 덤비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진짜로 떠나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다가 경제가 붕괴된 헝가리의 참혹한 교훈. 지금부터 그 전말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페테르 코바치입니다. 헝가리 재무부 차관이었죠. 지금은 그저 후회만 가득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지금도 그날의 악몽이 생생해요. 3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한 도시가 통째로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리고 그 모든 게 제 오만함에서 시작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 모든 것은 작년 가을, 운명의 그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차관님, 긴급입니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커피를 쏟을 뻔했죠. 무슨 일이야? 이 아침부터 괴드시 투자지역 재검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0분 후에요. 갑자기? 누가 소집했어? 벌라즈 차관님이. 벌라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고위 관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흥분한 표정이었죠.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하이에나 떼 같았어요. 늦었네, 페테르. 벌라즈가 비웃듯 말했어요.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삼성이 또 배짱을 부렸어. 벌라즈가 서류를 탁 내리치며 말했어요. 그 소리가 총성처럼 들렸죠. 이번엔 또 뭔데? 인프라 추가 지원과 세금 감면 연장을 요구했어. 겨우 인구 5천만 소국 기업이 감히. 회의실에 분노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믿을 수가 없군요.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야? 당장 혼을 내줘야 해. 저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요구를? 잠깐. 외교부 차관 러요 씨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삼성은 우리 경제에. 러요 씨. 벌라즈가 그를 끊었어요. 당신 누구 편이야? 헝가리 편이야? 한국 편이야? 하지만 3만 명의 일자리가. 일자리? 벌라즈가 냉소했어요. 중국 CATL이 당장이라도 들어올 준비가 됐어. 5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고. 정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했어. 벌라즈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어요. 어젯밤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고 환경부 국장 터마시가 끼어들었어요. 때마침이네요. 시민단체에서 계속 항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 때문에 아이들이 병든다고. 얼마나 심각해? 누군가 물었어요. 글쎄요. 터마시가 망설였어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면 충분해. 벌라즈가 주먹을 쥐었어요. 자, 제안합니다. 괴드시를 우선 투자 지역에서 해제하는 거야.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재정국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방세가 자동으로 2배가 되는데? 바로 그거야? 벌라즈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완벽해. 하지만 그건 사실상 삼성을 쫓아내는. 러요 씨가 다시 반대했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벌라즈가 교활하게 웃었어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거지. 한국인들이 특혜 없이 못 버틴다면 그게 우리 잘못이야? 분위기가 급속도로 기울었어요. 다들 벌라즈 편에 섰죠. GDP 겨우 2조 달러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EU의 핵심 멤버인데?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벌라즈 말이 맞아. 언제까지 작은 나라 기업에 끌려다닐 순 없지. 바로 그거야. 페테르. 벌라즈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자, 투표합시다. 찬성하는 사람?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러요 씨만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그도 손을 들었죠. 만장일치였습니다. 훌륭해. 벌라즈가 일어섰어요. 이제 한국인들에게 헝가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줄 때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러요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페테르, 정말 괜찮을까? 왜 그래? 겁먹었어? 삼성이 정말로 떠나면? 설마.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20년 투자한 걸 버리고 갈 리가 있나? 허세야. 허세. 하지만 러요 씨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페테르, 혹시 벌라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중국 얘기를 너무 자주 해. 마치. 러요 씨, 제가 그를 끊었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기는 거야. 집에 돌아와 와인을 따르며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오늘 큰일을 했어.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줬지.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보, 삼성은 좋은 회사라고 들었는데. 좋은 회사? 우리나라에서 특혜만 바라는 기생충이지. 그날 밤,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삼성에서 미팅을 요청했지만 일부러 피했죠. 차관님, 삼성 측에서 5번째 연락이. 무시해. 누가 갑인지 똑똑히 알려줘야지. 비서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차관님, 이상한 소문이. 무슨 소문? 벌라즈 차관님이 최근에 자주 비밀 미팅을 한다고. 중국 사람들과. 헛소문이야. 제가 짜증을 냈어요. 쓸데없는 소리 퍼뜨리지 마. 하지만 그날 밤, 창밖을 보며 문득 불안감이 스쳤어요. 멀리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거든요. 설마, 정말로?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들이 20년 투자를 벌일 리 없어.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불명이었죠. 곧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준비하세요.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함정을 판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걸.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패스트 카운티 의회에서 세율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지방사업세를 1%에서 2%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좋군. 계획대로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괴드시장 졸탄이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페테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졸탄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시장님, 삼성에 대한 세금을 2배로 올린다니. 미쳤습니까? 우리 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시민들도 원하고 있고요. 시민? 어떤 시민 말입니까? 삼성에서 일하는 15,000명 시민들은요? 졸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시장님도 대의를 생각하셔야죠. 헝가리가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페테르, 당신이 괴드시에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요? 우리 시민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삼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죠. 한 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졸탄이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군.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야. 시장이 화를 내며 나간 후,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드디어 삼성 측과 면담이 잡혔습니다. 한국에서 온박 상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차분한 인상이었죠. 페테르 차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의 손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일정이 바빠서요. 이해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페테르 차관님, 우리가 헝가리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알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EU의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겁니까? 박 상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죠. 차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의도인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상무가 서류를 꺼냈어요. 작년 한 해 우리가 낸 세금이 2천억 포린트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명이고요. 연구개발 투자만 500억 포린트였습니다. 인상적이네요. 그뿐이 아닙니다. 헝가리 대학과 산학협력으로 매년 2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어요. 장학금만 50억 포린트입니다. 몰랐던 사실들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규칙이요? 박 상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같은 지역 독일 기업은 여전히 0.5%인데요. 그건, 차관님, 솔직해집시다. 이건 표적 과세입니다. 정말 이 모든 걸 잃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협박입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박 상무가 마지막으로 명함을 건넸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 주십시오. 그 이후는 저희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과도한 혜택을 시정하겠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입니다. 옆에서 홍보 담당관이 속삭였어요. 차관님, 너무 직접적인 표현 아닐까요? 아니야. 확실히 해야 해.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다음날 신문 일면은 제 발언으로 도배됐어요. 헝가리 정부, 삼성의 특혜 중단 선언, 환경보호위의 배터리 공장 규제 강화, 시민들 열렬히 환영.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활발해진 거예요. 배터리 공장 나가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 시위대가 삼성 공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조직한 건지 의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명분이 됐죠. 봐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벌라즈가 흡족해했어요. 타이밍이 절묘하네. 누가 조직한 거지? 글쎄요. 시민의식이 높아진 거겠죠?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차관님, 환경단체 그린 헝가리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린 헝가리. 거기가 어디더라? 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래요.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만나보니 젊은 활동가였어요. 너무 세련되어 보여서 오히려 이상했죠.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배터리 공장의 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곧 언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는 떠나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정부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미래를 위해서요. 더 큰 미래? 무슨 의미일까 궁금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박상무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3만 명의 일자리를 잃을 준비가 됐을까? 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차관님, 긴급 뉴스입니다.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어요. 삼성 공장이 5개월간 무허가로 운영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관련 문서를 보냈답니다. 환경허가가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공장을 돌렸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을까?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봤어? 익명이래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했지만 일단 기회는 기회였어요. 일단 조사팀을 꾸리세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을 팀장으로 하실까요? 환경부 너지 국장으로 하죠. 가장 깐깐한 사람이니까. 그날 오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 불법 운영 발각, 한국 기업의 준법정신 실종. 정부는 뭘 했나? 5개월간 유해물질 무단 배출 가능성, 텔렉스, 네프사바드샤그, 인덱스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너무 빠르고 조직적이어서 오히려 이상했죠. 이거 너무 일사불란한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긴급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팀장인 너지 국장은 평소 삼성에 비판적이던 사람이었죠. 너지 국장, 철저히 조사하세요. 법과 원칙대로. 걱정 마세요. 차관님,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팀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어요. 누가 언론에 연락했지? 너지가 의아해했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5개월간 환경허가 없이 운영했어요. 정말로? 네. 허가 갱신 절차가 지연됐는데 그냥 공장을 계속 돌린 겁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헝가리에서 흔했거든요.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추임받는 게 관례였죠.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너지가 망설였어요. 사실 비슷한 경우가 많긴 한데 하지만 지금은 삼성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공장을 조사해야 하지만 일단 삼성부터 처리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며칠 후 삼성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박상무와 함께 법무팀장도 왔어요. 차관님,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박상무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표적이라뇨? 법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차관님도 아시잖습니까? 헝가리의 모든 공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행정 지연은 정부 책임인데 왜 우리만 문제 삼는 겁니까? 법은 법입니다. 그럼 이것 좀 보시죠.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기간 환경허가가 만료된 공장 리스트입니다. 독일계 3곳, 프랑스계 2곳, 일본계 1곳, 총 12개 공장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왜 우리만 타겟이 됐을까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차관님, 솔직해집시다. 이건 삼성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보했고, 언론은 준비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무슨 음모론? 음모론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 문의가 왔어요. 박 상무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폴란드나 체코는 우리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잠깐, 정말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 실무팀이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박 상무가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은 들끓고 있었죠. 다음 날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의 50억 포인트 벌금 부과, 추가 제재 검토 중,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발표 직후 삼성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헝가리 정부, 삼성 겨냥 의혹, 표적 수사 논란 확산.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일제히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삼성은 헝가리를 떠나라.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너무 조직적이었어요. 플래카드와 현수막도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이었죠. 비서, 이 환경단체들 좀 조사해봐. 뭘 조사할까요? 후원금 출처, 주요 인물들 배경. 뭔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차관님,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갑자기? 그린 헝가리가 주도하고 있답니다. 변호사도 지원하고요. 얼마나 요구하죠? 100억 포인트입니다. 뭐? 100억?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5년치 피해 보상금을 한꺼번에 요구한 거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간 건 아닐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요즘 뉴스 보니까 삼성 문제가 심각하던데? 일시적인 거야.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공장 가동률을 30% 줄였대요. 벌써? 직원들 조기 퇴근시키고 주말 근무도 중단했답니다. 이건 심각한 신호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갔죠. 주민 소송이 시작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차관님, EU의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뭐라고 하던가?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 환경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단을 파견할 수도 있대요. 이건 우리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EU의 개입은 삼성을 더욱 압박할 좋은 무기가 될 터였죠. 좋아. 이참에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세요. 아주 깐깐하게. 전면 재검토요? 그래. 처음부터 다시 모든 허가 사항을 재검토하는 거야. 며칠 후 환경부는 삼성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명령, 평가 기간 중 공장 가동률 50% 제한, 모든 배출 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이건 사실상 공장을 반쯤 멈추라는 명령이었어요. 삼성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페테르 차관님,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이번엔 한국 본사에서 최전무라는 사람이 직접 날아왔어요. 박 상무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온 최전무의 표정은 얼음장 같았어요. 전무님, 먼 길 오셨네요. 차관님,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공장 가동률을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경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환경보호? 최 전무가 냉소했어요. 그럼 왜 우리 공장만 대상입니까? 옆에 있는 독일 화학공장은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짓말 마세요. 이게 표적 규제가 아니면 뭡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최 전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폴란드 정부의 공식 투자 유치 제안서입니다. 우리 공장을 통째로 옮기면 10년간 세금을 면제해준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체코 정부의 제안입니다. 부지 무상 제공에 인프라까지 깔아준답니다. 그래서요? 차관님,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우리도 비즈니스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헝가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최 전무가 일어섰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모든 제재를 철회하세요. 만약 안 하면요? 우리는 떠날 겁니다. 완전히요. 최 전무가 문을 나서며 돌아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핵심 장비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정만 하면 한 달 안에 실행할 수 있어요. 잠깐,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정말로 떠날 생각입니까? 차관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우리를 파트너로 볼 건지, 적으로 볼 건지. 회의실을 나가는 최 전무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날 밤, 벌라즈와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떠나겠어? 엄포야, 엄포. 벌라즈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폴란드가 정말 그런 조건을 제시했대. 그래도 이미 투자한 게 얼마인데? 공장 건물, 설비, 인력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확인한 정보가 있어. 벌라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뭔데? 중국 CATL이 우리한테 관심 있대. 삼성 떠나면 바로 들어올 준비가 됐다고. 정말? 내가 직접 연락받았어. 삼성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겠대.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런데 벌라즈, 환경단체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 그게 뭐 어때서?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누가 뒤에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페테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거야. 다음 주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를 떠나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라. 시위대가 공장 정문을 봉쇄했어요.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시위대의 플래카드와 구호가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깨끗한 미래를 위해 그린 헝가리, 배터리 공장 에노, 그린 에너지 YS.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로 된 플래카드도 있었어요. 비서, 이 환경단체들 조사는 어떻게 됐어? 그게 좀 이상합니다. 뭐가? 그린 헝가리의 후원금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홍콩, 싱가포르 계좌를 통해서요. 해외? 누가 후원하는데? 추적이 어려워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와서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언론이 또다시 포문을 열었어요. 삼성, 유해물질, 무단 방출 의혹, 직원 안전사고, 은폐 정황, 5년간 암 환자 급증, 삼성과 연관성은? 터무니없는 추측성 기사들이었지만 이미 여론은 삼성의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차관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보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어때? 시민 65%가 삼성 규제 강화를 지지한대요. 봐, 시민들이 원하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조사 문항을 보니 너무 유도적이었거든요.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관님, 최근 언론 보도를 분석해봤는데요. 홍보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특정 시간대에 일제히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7시. 마치 누군가 조율하는 것처럼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기사 내용도 비슷한 문구가 반복되고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삼성 공장을 지나갔어요. 평소 24시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던 공장이 어두웠어요. 주차장에도 차가 별로 없었죠.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이사회를 소집했대요.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어요. 뭐, 한국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답니다. 안건은 헝가리 사업 철수 검토래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말로 그날이 왔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차관님, 삼성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손이 떨려 커피잔을 놓칠 뻔했죠. 뭐라고 발표했어? 헝가리 공장 완전 철수입니다. 단계적 철수가 아니라 완전 철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텔레비전을 켜니 모든 채널이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완전 철수 선언, 기술 보안 우려 및 사업 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 3만 명, 대량 실직 우려,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타격,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부분 철수도 아니고 완전 철수라니. 발표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지속적인 규제 압박과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헝가리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생산 설비는 폴란드 신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30분 후 총리실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정보 청사로 가는 차 안에서 끊임없이 전화가 울렸어요. 차관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로 떠난대요. 우리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협력업체들의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도 답이 없었죠. 총리실에 도착하니 이미 장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페테르, 이게 무슨 일이야? 총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설마라고? 3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총리님, 진정하세요. 경제부 장관이 말했어요. 일단 대책을 세워야. 대책? 무슨 대책? 총리가 책상을 쳤어요. 이미 발표했는데 무슨 수로 막아? 삼성과 협상은 무슨? 우리가 그동안 뭘 했는지 알아? 세금 올리고, 벌금 때리고, 공장 반쯤 멈추게 했는데,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외교부 장관이 말했어요. 한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매우 엄중한 톤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공식 항의하겠다고. 이런 젠장. 총리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즉시 대책반을 구성해. 삼성을 붙잡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점심 무렵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삼성이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투자 규모 30억 유로. 고용 인원 5만 명입니다. 5만 명? 우리가 잃은 것보다 거의 2배나 큰 규모였어요. 텔레비전에는 폴란드 총리가 환하게 웃으며 삼성 회장과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폴란드는 한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 총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오후가 되자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부다페스트 증시 5% 폭락, 포린트 가치 사상 최저,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속화, 재무부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차관님, 포린트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긴급 시장 개입이 필요합니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 3시 삼성협력업체 대표들이 몰려왔어요. 차관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 대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삼성 물량이 90%였어요. 다음 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것 같은데?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겁니다. 지원이 뭔 소용이에요? 일감이 없는데. 또 다른 대표가 소리쳤어요. 우리 직원 300명은 뭘 먹고 살라고요? 애들 학비는 어떻게 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절망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저녁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삼성의 일방적인 철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차관님, 삼성이 떠나면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원인 아닙니까? 중국 기업이 대체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날 저녁, 괴드시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청 앞에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정부는 뭘 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번엔 진짜 시민들의 분노였습니다. 며칠 전 환경단체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진짜 목소리였죠.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나와 암울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실직 1만 5천 명, 간접 실직 1만 5천 명, 최소 3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연간 1조 포린트 이상일 겁니다. EU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헝가리의 국가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가 또 울렸어요. 페테르,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야? 벌라지였어요. 평소에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죠. CATL은 어떻게 됐어? 그게 연락이 안 돼. 뭐, 갑자기 투자 검토를 보류한대.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중국 기업마저 우리를 외면한다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새벽 3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빨리, 너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쏟아지는 재앙을 막는 게 급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철수 발표 일주일 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1차 협력업체 15곳이 오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서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벌써 15곳이나? 내일은 더 늘어날 거래요. 다들 버틸 여력이 없답니다.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집계조차 안 됩니다. 너무 많아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일신연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 인파로 붐볐을 시간인데 한산했어요.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졸탄 시장이 들어왔어요. 불과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충혈됐고 얼굴은 수척했죠. 페테르, 우리 시가 죽어가고 있어. 시장님, 오늘 아침에만 500명이 실업급여 신청을 했어. 시청 민원실이 마비됐다고. 졸탄이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자살 시도자 명단이야. 어제 하루에만 12명. 다들 가장이야, 가장.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숫자로만 봤던 실직이 이렇게 잔인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중 한 명은 우리 시청 직원이었어. 아내가 삼성에서 일했는데 졸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만에 집을 샀대. 대출받아서 이제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없어졌으니 시장님, 정부에서 대책, 졸탄이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만든 재앙인데 무슨 대책이 있겠어? 점심때 괴드시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처참했어요. 삼성 공장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비원 몇 명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무도 안 와요. 나이 든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다들 어디 갔습니까? 한국 직원들은 벌써 떠났고 헝가리 직원들은 매일 와서 문 열리나 보고 가요. 혹시 모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차관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서 일하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유럽 최고 공장이었으니까 주변 상가는 더 참혹했습니다. 폐업, 임대의 팻말이 즐비했어요. 평소 점심시간이면 북적였을 식당가는 유령 도시 같았죠. 사장님, 장사는 어떠세요? 20년 된 단골 식당에 들렀더니 주인이 울먹였어요.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장사예요. 마지막이라니? 하루에 300명씩 왔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월세도 못 내겠어요. 정부에서 지원책을. 지원? 주인이 쓰게 웃었어요. 장사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옆 가게 주인도 나와서 하소연했어요.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했어요. 이제 폴란드로 가야 한대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습니다. 요즘 집값이 어떻습니까? 말도 마세요. 폭락이에요. 폭락. 중개업소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얼마나 떨어졌죠? 40%요. 그것도 매수자가 있을 때 얘기고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차관님, 여기 좀 보세요. 그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매물이 가득했죠. 이게 다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다들 떠날 준비하는 거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부다페스트.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여기엔 미래가 없으니까. 사무실로 돌아오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얼마나? 삼성 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합치면 전체 세수의 40%였습니다. 40%?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더 늘어납니다. 괴드시는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예요. 그럼 시 예산은? 공무원 월급도 제때 못 줄 수도 있어요. 공공사업은 전부 중단해야 하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줄 몰랐거든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다른 외국 기업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국장이 긴급 보고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독일 자동차 부품사 두 곳이 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일본 전자회사도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헝가리는 반기업 정서가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대요. 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차관님, EU 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해? 헝가리의 투자 환경을 재평가하겠답니다. 그린딜 프로젝트 지원금도 재검토한대요.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50억 유로입니다. 50억 유로. 7조 5천억 포린트가 날아갈 판이었어요. 저녁 무렵 텔레비전 뉴스는 온통 암울한 소식뿐이었습니다. 삼성협력업체 연쇄 도산, 이번 주만 50곳, 괴드시 실업률 20% 돌파, 헝가리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 차질로
완성차 업계 비상.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죠.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어요. 아이가 셋인데 아내도 협력업체에서 일했는데 같이 실직했어요. 남자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부를 믿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총리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페테르, 당장 삼성을 만나 무릎이라도 꿇어. 총리가 소리쳤어요. 이미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으로 직접 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만나서 해결해. 하지만은 무슨. 총리가 테이블을 쳤어요. 나라가 망하고 있어. 당장 해결책을 찾아. 경제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총리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뭐야? 삼성이 빠진 자리를 중국 기업이 메울 거라고 했는데 CATL이 투자를 취소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대요. 우리가 삼성한테 한 걸 보고 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벌라즈가 저를 붙잡았어요. 페테르, 큰일 났어. 평소에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내가 실수했어. CATL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벌라즈, 혹시 누구한테 뭔가 약속받은 거 있어? 벌라즈가 눈을 피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삼성을 잡아야 해. 뭐든 해야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삼성은 폴란드 신공장 건설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투자 규모 30억 유로. 고용 인원 5만 명. 우리가 잃은 것보다 2배나 큰 규모였어요. 폴란드 총리는 환하게 웃으며 삼성 회장과 악수하는 사진이 일면을 장식했죠. 집에 돌아와 뉴스를 보니 시민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부가 우리를 버렸어요. 일자리를 돌려주세요. 한 여성이 울부짖었어요. 남편이 실직하고 매일 술만 마셔요. 애들은 학원도 끊었고. 이게 나라예요? 또 다른 인터뷰. 2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 샀는데 이제 반값이래요. 대출금도 못 갚겠어요. 우리 동네 가게 절반이 문 닫았어요. 여기가 유령 도시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어요. 수만 가정의 삶이었던 거죠. 한 도시의 미래였고 한 나라의 신뢰였어요. 새벽녘 창밖을 보니 멀리 삼성 공장이 보였어요. 완전히 어두웠죠. 죽은 도시 같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체계적으로,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환경단체의 갑작스런 등장, 언론의 일제 공격, 익명의 제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었죠. 당장은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해야 했으니까. 다음 날,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폐허가 된 공장을 보며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철수 발표 한 달 후, 저는 텅 빈 삼성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던 곳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 같았어요. 정문에는 매각이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차관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이 든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예전에 봤던 그 사람이었죠. 그냥 생각 좀 하려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면 그만둬요. 지킬 것도 없는데 뭐. 경비원이 쓸쓸히 웃었어요. 아저씨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12년요. 공장 지을 때부터 있었죠. 그럼 잘 아시겠네요. 이 공장이 뭘 만들었는지. 그럼요. 그냥 배터리가 아니에요. 유럽 전기차의 심장이었죠. 경비원이 담뱃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어요.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폴크스바겐 다 여기서 나간 배터리를 썼어요. 최고 품질이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나요? 작년에 EU 위원장이 직접 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여기가 유럽 그린딜의 핵심이래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가 꼭 필요하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났죠. 폴란드로 가버렸으니. 경비원은 담배를 끄고 돌아갔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몰랐던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삼성 SDI 헝가리 공장 현황 보고서를 찾았죠. 연간 생산 능력 전기차 50만 대분, 수출액 연간 200억 유로, R&D 센터 엔지니어 500명, 산학협력 헝가리 10개 대학, 장학금 연간 1000명, 50억 포린트, 특허 출원 연간 200건. 이게 진짜였어? 더 충격적인 건 기술 이전 내용이었어요. 헝가리 엔지니어
교육 연간 300명, 현지 부품 사용률 40% 매년 증가, 기술 이전 프로그램 20개 분야. 우리가 조립 공장이라고 무시했던 곳이 사실은 기술의 보고였던 거예요. 우리가 뭘 잃은 거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데? 그 익명 제보자 말입니다. 무허가 운영을 제보한 사람요. 그래서? 아무리 추적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가짜 이메일 계정이었고 IP도 여러 단계로 위장됐더라고요. 프로 해커라도 썼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환경단체 후원금도 조사해봤는데 대부분이 해외 계좌에서 들어왔어요. 해외? 어디서?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추적이 어려운 곳들이에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린 헝가리 대표는 조사했어? 그것도 이상해요. 작년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인데 과거 이력이 거의 없어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언론 보도 패턴도 이상했잖아요. 너무 조직적이었어요. 맞았어요.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차관님, 혹시 이 모든 게... 제가 비서를 제지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나가서 얘기하자. 정부 청사밖 공원 벤치에 앉아 얘기를 이어갔어요. 비서, 솔직히 말해봐.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누군가 계획한 것 같아요. 누가? 왜? 그건 모르겠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관님, 폴란드 정부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외교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작년부터 삼성 유치를 준비했대요. 우리가 압박하기 훨씬 전부터요. 뭐라고? 공장 부지도 이미 확보했고 인프라도 깔아놨대요. 마치 뭐? 마치 우리가 삼성을 내쫓을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작년 가을 중국 배터리 기업들 유럽 진출 선언, 같은 시기 그린 헝가리 등 환경단체 등장, 겨울 우선 투자 지역 해제 논의 시작, 봄 무허가 운영 제보, 여름 삼성 철수. 너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다음 날 예전 삼성 임원이었던 김 이사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다페스트에 남아 있었죠. 김 이사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죠?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만나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큰 실수. 김 이사가 쓰게 웃었어요. 계획적이었잖아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나 기업이 이 일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김 이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야 눈치채셨네요. 무슨 뜻입니까? 차관님, 혹시 최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움직임을 아세요? CATL이 유럽 진출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준비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죠.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을까요? 설마. 맞아요. 삼성이었죠. 기술력에서도 품질에서도 압도적이니까. 김 이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폴란드나 체코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어요. 정말요? 환경단체 시위, 언론 공격, 규제 강화. 똑같은 패턴이었죠. 그런데 왜 거기서는? 간단해요. 그들은 배후를 알아챘으니까요.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했죠. 우리만 속은 거군요. 속은 게 아니에요. 김 이사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용당한 거죠. 여러분의 오만함을 이용당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신뢰를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죠. 특히 이런 식으로 잃으면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김 이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하나 있긴 해요. 뭡니까?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모든 진실을.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하지만 증거가 찾아야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대신 각오는 하셔야 해요. 진실을 밝히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까.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 손으로 나라를 망칠 뻔했구나. 그것도 남의 계략에 놀아나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그게 이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일지도 모르니까. 한국과의 비밀 접촉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 이사와 만난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차관님, 한국 대사관에서 비공식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즉시 수락했죠.
비밀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박상무였습니다. 떠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거예요. 박상무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페테르 차관님,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그의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아직 완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이미 철수를 발표했잖아요. 본사에서도 재검토 의견이 있어요. 폴란드 공장을 짓는데 2년이 걸리거든요. 그동안 생산 공백이 문제죠.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박상무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폴란드와 체코가 받았던 압박 자료입니다. 차관님네가 당한 것과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료를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환경단체 시위, 언론 공격, 규제 강화, 판박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간단해요. 배우를 알았으니까요. 박상무가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중국 정부 문서, CATL의 유럽 시장 장악 전략입니다. 5년 계획이에요. 문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1단계 현지 환경단체 지원, 2단계 여론 조성, 3단계 규제 압박 유도, 4단계 경쟁사 철수, 5단계 시장 진입. 우리가 완전히 이용당했군요. 그래서 폴란드와 체코는 달랐어요. 우리가 정보를 공유했거든요. 왜 우리한테는? 차관님네가 듣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적대시했고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죠. 그래서 제안입니다. 박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헝가리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실한 보장을 한다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어요. 어떤 보장 말입니까? 첫째,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공식 사과할 것. 총리가 직접. 둘째, 향후 10년간 세금과 규제를 동결하는 특별법 제정.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셋째, 이번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공개할 것. 쉽지 않은 조건들이었어요. 특히 총리의 공식 사과는 정치적 부담이 컸죠. 그리고 하나 더. 또 있습니까? 개인적 조언인데. 페테르 차관님도 조심하세요. 무슨 뜻이죠?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특히 중국과 연결된 사람들은. 벌라즈 말인가요? 박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그와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해보세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벌라즈가 정말 처음부터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을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벌라즈 차관의 최근 1년 행적을 조사해줘. 특히 해외 출장과 만난 사람들 위주로. 며칠 후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어요. 차관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 벌라즈 차관이 작년에 중국을 4번 다녀왔어요. 공식 일정에 없는 방문이었죠. 4번이나? 매번 CATL 임원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스위스 계좌로 거액이 입금된 정황이 있어요. 증거는? 은행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총리님, 삼성이 조건부 복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야? 조건이 뭐야? 조건을 설명하자 총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사과하라고? 네. 그리고 이번 사태의 배후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보고했어요. 뭐? 중국이 배후였다고? 벌라즈가 처음부터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총리가 주먹을 쥐었어요. 이런 매국노 같은. 총리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볼 건지. 긴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어. 한국에 가겠어. 현명한 결정입니다. 대신 너도 각오해라. 이 일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밤, 벌라즈가 체포됐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과 뇌물수수 혐의였죠. 페테르, 내가 날 팔았구나. 연행되면서 벌라즈가 소리쳤어요. 너도 공범이야. 너도 똑같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오만했고, 저도 실수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어요. 일주일 후, 총리의 방안이 성사됐습니다. 떠나기 전 총리가 제게 말했어요. 페테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꼭 성공시켜야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도 함께 가라.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저는 총리와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에 고개를 숙이러 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정부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한국 정부 청사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헝가리 총리님, 어서 오세요. 한국 산업부 장관이 우리를 맞았어요.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죠. 회담장에는 삼성 최고 경영진도 참석했어요. 총리가 준비한 연설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의 오만과 편견이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이번 사태가 외부 세력의 계획적 공작이었음을 밝히며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 측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삼성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작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중국 CATL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환경단체 지원, 언론 조작, 심지어 우리 정부 고위 관료 매수까지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그린 헝가리 후원금 출처, 언론사들의 중국계 광고 수주 내역, 벌라즈의 스위스 계좌, 중국 전략 문서, 한국 측에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흥미롭네요. 산업부 장관이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같은 패턴이 발견됐거든요. 그럼 아셨으면서도 몰랐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헝가리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경고했는데도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점심시간 비공식 대화가 이어졌어요. 차관님, 박 상무가 다가왔어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5년 전부터 이런 전략을 써왔어요. 동남아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왜 아무도 다들 알아요. 하지만 증거를 잡기 어렵고 설령 안다 해도 중국 시장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죠. 우리처럼 속는 나라가 많겠네요. 헝가리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운이 좋다고요? 우리 경제가 박살났는데? 그래도 깨달았잖아요. 어떤 나라는 끝까지 모르고 당해요. 오후 회담이 재개됐어요. 삼성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헝가리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해합니다. 신뢰가 깨졌고 투자 환경도 악화됐죠.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인력과 인프라도 아깝고요. 그럼 단계적 복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1점 특별법 제정 10년 세금 동결, 2점 투자 보호 협정, 3점 정기협의체 구성, 4점 헝가리 한국기술협력센터 설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회장이 강조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중국이든 누구든 외부 압력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약속드립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담이 끝난 후 귀국길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총리가 말했습니다. 페테르,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고 야당은 총공세를 펼칠 거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옳은 일을 했어. 나라를 구했으니까.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시작됐어요. 총리, 굴욕 외교 논란, 작은 나라에 고개 숙인 헝가리, 중국 공작설은 변명일 뿐. 하지만 동시에 지지 여론도 있었어요. 그래도 삼성이 돌아온다니 다행이다. 일자리가 생긴다면 자존심쯤이야. 진실을 밝힌 용기는 인정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차관님, 대박 사건입니다. 수사팀장이 흥분해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벌라즈 차관 집에서 나온 문서인데요. 문서를 보니 경악했어요. 프로젝트 드래곤,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 계획, 중국 정부와 CATL이 공동 작성한 극비 문서였어요. 1차 목표 한국 기업 축출, 2차 목표 일본 기업 압박, 3차 목표 유럽 시장 70% 점유, 예산 50억 달러, 기간 2023년-2028년. 이게 진짜라면 진짜예요. 중국 측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다음 날 정부는 모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헝가리 정부, 중국 공작 전모 공개, 충격적인 프로젝트 드래곤 문서, 유럽 전체가 타깃이었다.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죠. 일주일 후 EU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건 경제 전쟁이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헝가리가 영웅이 됐어요. 진실을 밝힌 첫 번째 나라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이제 진짜 교훈을 얻을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 문서 공개 후 한 달, 유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U, 외국인 투자 심사 대폭 강화, 독일 프랑스, 배터리 동맹 결성, 중국 기업 유럽 투자 급감. 아이러니하게도 헝가리가 선구자가 된 거예요. 가장 큰 피해를 봤지만 진실을 밝힌 첫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삼성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삼성 SDI 헝가리 공장 재가동 선언. 기자회견장은 감격스러운 분위기였어요. 1단계로 5,000명을 재고용하고 내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박 상무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전체 규모의 50%만 복구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폴란드에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박 상무가 제게 했던 말이 맞았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헝가리 한국기술협력센터가 문을 열었거든요.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헝가리 청년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이게 진짜 협력이에요. 한 교육생이 말했어요. 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만 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원리를 배워요. 한국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기술을 숨기지 않고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센터장인 김 박사를 만났어요. 김 박사님,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헝가리 젊은이들이 열정적이에요.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죠. 기술 유출 걱정은 없으신가요? 김 박사가 웃었어요. 차관님, 기술은 나눠야 발전해요. 숨기면 썩죠.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걸 운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신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6개월 후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드시에 다시 활기가 돌았어요. 문 닫았던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열었고 거리에 사람들이 늘어났죠. 차관님, 단골 식당 주인이 반갑게 맞았어요. 오랜만이네요. 장사는 어떠세요? 다시 살아났어요. 삼성 직원들이 돌아오니까 손님이 늘었죠. 다행이네요.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았죠. 폐업한 협력업체 중 절반은 돌아오지 못했고 떠난 인재들도 많았어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10년은 걸릴 거예요. 경제연구소 보고서는 냉정했어요. 그래도 방향은 맞았어요. 중국 기업들의 접근도 계속됐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BYD에서 또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조건은? 역시나 좋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중국에 두고 단순 조립만 여기서 하겠대요. 정중히 거절해. 이제 우리는 현명해졌어요. 당장의 이익보다 장기적 파트너십을 선택하게 됐죠. 1년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CATL이 유럽 진출을 포기했대요. 왜? 프로젝트 드래곤이 폭로된 후 유럽 전체가 경계하니까요.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죠. 역설적이었어요. 그들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비밀이 유지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폭로하면서 오히려 무산된 거죠. 마지막으로 벌라즈를 면회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그는 초췌했어요. 후회되나? 매일 후회해. 왜 그랬어? 벌라즈가 쓰게 웃었어요. 더 큰 미래를 봤다고 생각했어. 중국과 손잡는 게 현명하다고. 결과는? 내가 바보였지. 이용당하고 버려졌어. 그래도 하나는 배웠네.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생각했어요. 국가 간 경쟁에서 우리는 때로 조리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적이 누구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값싼 유혹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교훈입니다. 삼성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어요. 겸손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그날 저녁 삼성 공장을 바라봤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불이 켜져 있었죠.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잃을 뻔한 것에 비하면 기적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은퇴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하나 더. 작은 나라는 없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헝가리 정부 관계자의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작은 나라 기업이라고 무시했다가 국가 경제가 무너질 뻔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게다가 그 배후에 숨어있던 거대한 음모까지.
정말 국제사회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글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